그러면 지금 그 방위비 분담 문제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언론 뉴스에 보기로는 지금 뭐 9,600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 부담을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 돈으로 한 1조 2천억, 2, 3천억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핵심 쟁점이 그게 단지 비용만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그 미국의 또 다른 속셈이나 한국 정부에 대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뭐 아주 그 직접적인 이유는 비용이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비용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작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9,602억 원을 우리가 지금 부담을 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2배, 100%를 올려라 얘기를 했고 또 협상에서는 한 50%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1조 2,500억 정도를 지금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노선으로 마지노선 그 정도는 한국이 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우선적인 우선적인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하거든요. 그 역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역할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군대를 뭐 투사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뒷받침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도 우리 제 채널에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미국의 새 동아시아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을 좀 다룬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인도 태평양의 핵심 파트너가 미국하고 인도, 일본, 호주 이렇게 4개국인데 지금 거기에 사실은 그간에 우리는 한미 동맹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우리 한국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지금 이제 동맹 분담금을 더 늘리고 안 그러면 주한미군을 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동맹관이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좀 하게 되거든요. 뭐 거의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로 지금 한국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인도 태평양 전략 정확히 따지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를 했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지난번에 다루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아직 특히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허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4가지 국가 중에 특히 인도가 핵심 국가인데 인도의 입장은 미국이랑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인도와의 협상에서도 인도는 여전히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 여전히 그 모든 국가들한테 개방돼야 된다. 특정 국가를 견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는 인도는 참여할 수 없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금 중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잘 된 겁니다. 또 전략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확실하게 결단을 하라는 상황으로 몰리면 어려워지는데 다행히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고 또 전후 관계도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정교하지도 않고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구체적인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입장으로서는 조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또 되게 일부 시중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바가 지금 미국이 자꾸 한미 동맹을 옛날과는 다르게 좀 더 경시하는 듯한 분위기 또 막 분담금을 더 내라는 식으로 쪼고 하는 분위기 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뭔가 좀 관계가 이렇게 편치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또 다른 표현은 아닌가 이렇게 우려도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주 깊은 인식까지는 저희가 네.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한국한테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 정말 최고의 동맹국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나토의 국가들도 그렇고. 굉장히 거칠게 몰아붙이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의 제일 동맹국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우리보다 더 심한 말도 하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뭐 영국, 캐나다, 핵심 동맹국, 멕시코랑도의 관계를 보면 네. 다 비슷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딱 한국을 꼬집어서 한다기보다는 아마 전반적인 대외 정책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참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얘기예요. 걱정보다는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아마도 한미 관계에 또 앞으로 2차 북미 회담까지 염두에 뒀을 때 지금 한미 관계 중요한 시금석이 당장의 지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솔직히 교착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 정부는 지금 그 1조 이상은 무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은 나름대로 1조 2천억인가를 마지노선으로 지금 제시를 한 것 같고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면? 뭐 매우 어려운 문제는 맞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상식을 넘는 것은 맞습니다. 여태까지 이 정도의 그 급격한 상승을 요구한 미국 정부는 없었거든요. 근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행정부의 특징은 한국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 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기존 질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왜 한국만 보고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로서는 답을 낼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 부분이 다시 한국으로 환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군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 그 부담금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환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미군이 원하는 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할 때도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건설 업체들이 그걸 다 건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국내 경제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를 보면 이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미국이 이게 단순히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의 공동 자산이라는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공동 자산. 어떻게든지 뭐 미국이 한국을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은 1차적인 목표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전쟁이 나면 우리가 한미 연합으로 싸우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화된 전력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략 자산 가치로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것은 뭐 기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0조 정도에서 25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니까 그 조금 큰 그림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이게 지금 총액을 뭐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연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1년으로 요구한 거죠. 원래는 지금 이번이 10차고요. 9차, 8차는 5년씩 했고 그전에는 뭐 2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두 번의 협상은 5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연 협상을 하는 것이 맞고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특징상 만약 1년을 한다면 또 1년 후에 또 그랬군요. 그만큼의 또 증액을 요구를 하니까 차라리 지금 총액 측면에서 조금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단연 협상을 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상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만 하기 어렵고 우리가 좀 내주는 대신에 또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는 측면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